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얘기할 이야기는 투자의 분류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바로 자본 예산. 기업이 처음 회사를 갖다 설립할 때 자기들이 확실성화해서 땅을 사고 기계를 사고 건물을 사고 이런 걸 확실성화의 투자라고 우리가 불러줬던 거 기억날 겁니다. 그죠? 확실성화의 투자는 확률이 100%다. 그런데 이때 투자는 어떤 게 있느냐 이거죠. 맨 먼저 대체 투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체 투자. 대체 투자는 현재를 교체할까? 핵심이 이겁니다. 현재를 교체할까? 지금 가지고 있는 기계를 갖다 현재를 갖다 교체할까?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대체 투자다. 그런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자기들이 자동화된 내용을 갖다 가지고 있다 이럴 때 예를 들어 수동으로 된 기계를 갖다 자동으로 교체할까? 이 교체의 개념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대체 투자다. 이렇게 되죠. 기존 영업에 유지하고 있는 모든 투자를 다른 설비로 교체할까? 이게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대체 투자의 개념이다. 라는 얘기를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는 확장 투자다. 그런 말이 되죠. 이건 바로 교체를 갖다 얘기한다 그러면 바로 확장은 설비를 갖다 확장해 준다는 얘기가 되죠. 예를 들어 우리가 없는 것을 더 살까? 그래서 이제 없는 것을 더 살까?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없는데 더 살까? 더 추가할까? 이런 개념이 뭐가 되느냐? 설비를 갖다 확장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컨베이어 시스템을 갖다 뒀을 때 벨트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공간이 좁다 이거죠. 그럼 벨트를 갖다가 이중으로 해야 되느냐 그러면 흘러가게끔 만들어준다. 그럼 이건 뭐냐 그러면 있는 설비를 갖다 더 확장하는 거. 그래서 없는 것을 더 해야 되느냐 사주는 거. 이걸 갖다 우리가 얘기하더라 이거죠. 그리고 이제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제품이라는 말이 나오죠. 제품은 여러분 잘 알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유형의 제품과 무형의 서비스라고 얘기합니다만 새로운 제품을 갖다 개발한다. 이럴 때 우리가 제품에 대한 투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신제품을 개발한다는 얘기가 되죠. 새로운 제품을 갖다 개발한다. 이 신제품 개발에 따른 비용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바로 제품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네 번째는 전략적이라는 말. 우리 자주 많이 이야기가 나오지만 전략은 경영학에서 항상 나아갈 방향을 생각한다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어디로 갈 것인가? 예를 들어 항해하는 선박의 나침반과 같은 역할이 경영에서는 전략이다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이때 기업의 이미지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기업의 이미지다 그럴 때 매일 공해를 갖다 유발한다. 그럼 공해를 갖다 유발했을 때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죠. 이 공해를 갖다 해야 된다가 만들지 말자. 공해를 갖다 방지하는 전략.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린이라는 말을 갖다 말하죠. 그린 마케팅. 일반적으로 자주 많이 쓰는 이야기가 그린 마케팅은 생산만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산에 나무를 심으면 종이를 갖다 만든다. 그럼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뭐가 됩니까? 산에 나무를 비워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공예를 소위 그린 산에 나무를 심으면서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종이 사업을 한다. 그럼 이거는 바로 사회를 갖다 생각하는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를 갖다 생각한다 이래 되죠. 기업의 사회적 뭐가 되냐 그럼 바로 사회적 책임을 갖다 얘기하는 부위. 이런 부위를 갖다가 통감하기 위하여 만약 계속해서 일종의 뭐가 되냐 전략적으로 돈을 투하를 한다. 그래서 이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분하면 이렇게 투자의 목적에 따라 네 가지를 구분한다 그러는데 자 현재 걸 교체할까? 교체 투자를 얘기하죠. 예를 들어 지금까지 사용하던 기계를 갖다 싹 바꾼다. 구가닥을 신으로 바꾼다 그러면 교체 투자라고 얘기를 하고 대체 투자가 되죠. 확장은 없는 것을 더 해야 된다 확장해 주자. 아까도 말했지만 뭐가 되냐 그러면 실제 해야 된다 그러면 벨트가 한 길 뿐인데 두 개, 세 개를 더 늘려주는 거 없는 것을 더 넓혀주는 게 뭐가 되냐 확장의 개념이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제품은 말 그대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신제품이라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전략은 기업의 이미지를 위하여 투자를 한다. 예를 들어 공해를 갖다 유발하는 여러 가지 만약 문제가 있다면 공해 방지 또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린 마케팅이라는 개념은 현대 기업이 자기가 돈만 벌겠다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사회를 책임지겠다라는 개념을 갖다 가진다 그래서 그린 마케팅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바로 투자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투자의 분류를 갖다 우리가 해봤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투자의 목적이 있죠? 하는 데 따라 투자 분류를 갖다 우리가 살펴봤다. 이렇게 되면 이번에 이야기는 상호 관련성. 즉 투자를 하는데 서로 상호 관련이 어떠냐.
만약에 두 개 투자가 있다면 서로 어떤 관계로 투자를 갖다가 하느냐를 갖다 우리가 보죠. 맨 먼저 우리가 나오는 이야기는 독립적 투자다 이런 말이 되고, 하나는 종속적 투자다 그런 말을 갖다 쓰게 됩니다. 그러면 독립적 투자라는 말은 A 투자안을 갖다 가지고 있고 B 투자안이 있다 할 때 A도 택해도 되고 B도 택해도 된다. 둘 중 어느 걸 택해도 좋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때는 A and B의 개념이란 말이야. A를 취해도 되고 B를 취해도 된다. 뭐가 되느냐 그러면 and의 개념을 갖다 가지고 있다. 이럴 때는 독립적이다 이거죠. 서로가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A를 취하고 B를 거절해도 되고, B를 갖다 취하고 A를 갖다 거절해도 되고, 또 아니면 둘 다 해도 되고, 둘 다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이제 다른 투자안의 채택 여부와 관련이 전혀 없는, 서로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예를 들어 A를 취할 수도 있고 B를 취할 수도 있다. 또 아니면 뭐가 되냐, A, B를 갖다 취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되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A, B를 갖다 거절할 수도 있다. 이렇게 포괄적 개념을 갖다 가지는 개념. 이건 뭐가 되냐 그러면 독립적 투자가 된다. 그러니까 서로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나 여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O와의 개념이죠. A, O와 B가 되면 A를 취하든 아니면 B를 취하든 하나를 갖다 거절해야 된다 이거죠. A를 취하게 되면 B는 거절이 돼야 돼. B를 취하면 A를 갖다 거절해야 돼. 그러니까 둘 중 하나라는 개념. 그러다 보니 상호 배타적, 상호 배타적이다. 상호 배타적은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오와의 개념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상호 배타적은 둘 중 하나라는 개념을 갖다 얘기하면 상호 배타적이다 이런 말을 쓰죠. 근데 상호 인과적이다 그럴 때는 이제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서로가 독립적이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 and가 된다는 얘기인데, 냉정히 얘기하면 이 여기는 and의 개념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여기에서 조금 모순이 되는 게, 독립적 투자가 될 때는 A를 취하면 B를 갖다 취할 수도 있고 A를 거절하든 B를 하든 서로가 여기는 and, O가 다 의된다면 다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독립적이라고 보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는 and만 들어가야 되는 이야기. 이건 O와도 들어갈 수 있죠. A, O와 B, A and B 뭐 다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여기는 어디 되느냐, 만약에 종속은 상호 인과가 될 때는 뭐가 되죠? 서로가 원인과 결과를 갖다 낳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 뭐가 되느냐, 공장을 갖다가 우리가 설비를 갖다가 맞췄다 이거죠. 어떤 공장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공장에 들어가기 위하여 도로 포장을 한다. 이때 두 가지는 필연적으로 and가 돼야 되죠. 반드시 두 가지가 공장이 있다면 도로 포장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이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궁극은 상호 인과적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공장 건설과 포장 도로는 반드시 둘 다 돼야 된다. 아까 제가 독립적인 이야기는 오와도 되고 and도 되고 뭐 다 된다 이런 얘기를 갖다 했다면, 여기는 냉정히 따지면 상호 종속적에서는 여기는 오와의 개념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 근데 바라의 종속은 뭐가 되냐, 공장이 있다면 반드시 도로 포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상호 배타적일 때는 오와의 개념을 가지고 상호 바로 인과적 관계, 인과란 말은 원인과 결과를 갖다 얘기한다 이거죠. 원인과 결과를 갖다 얘기하는데 서로가 연계가 될 때 반드시 and가 돼야 된다 하는 게 상호 관련에 의한 투자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충분히 개념을 갖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하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제 독립적이냐 서로 연관을 가지는 종속적이냐, 이건 연관을 가지죠. 연관을 가진데 여기는 오화를 가지면 상호 배타적이다. 하나를 취하면 하나는 배척한다 이런 얘기고, 여기는 둘 다 하나가 들어가면 반드시 같이 들어가야 된다. 이건 상호 인과적이다 이렇게 얘기되고, 독립투자는 오화와 and를 다 취할 수 있는, 아무 관계없는, 상대와는 관계없는 이야기가 된다. 둘 다 들어가도 되고 둘 중 하나 들어가도 자율선택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며 내용을 갖다 우리가 충분히 본다면은, 독립투자는 오화와 and가 다 들어간다면 종속에서는 and의 개념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 오화의 개념을 가지는 경우도 둘 다 있다라는 거. 물론 상호인과가 될 때는 and가 되고 상호 베타가 될 때는 오화의 개념을 가진다는 이야기로 설명을 여러분이 알아둔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다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현금이 어떠냐, 현금이 들어오느냐 나가느냐에 따라 우리가 대출형을 갖다 보면, 예를 들어 현금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돈이 들어오느냐 나가느냐를 갖다 우리가 얘기를 가지고서 현금의 투자다, 차입형이다, 대출형이다 이런 말을 갖다 씁니다. 이때 중요한 이야기는 재무관리는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런 대출이다 또는 차입이다 또는 아니면 혼합이다 그런 얘기를 갖다 쓰는데, 대출의 개념이다 그럴 때 이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나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서 빌려준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항상 이때 주어는 뭐가 돼야 되죠? 대출이라는 말은 나의 입장에서라는 말을 갖다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입장에서 대출, 나의 입장에서 차입, 대출은 빌려준다는 얘기가 되지. 얘는 굉장히 중요한 게 빌려준다. 자기가 남에게 빌려준다 그러니까 대출이 되는 거죠. 차입은 뭐가 되냐? 빌려오다 이런 얘기가 되지. 빌려오다 이런 개념을 갖다 가지는 것, 차입하다 이런 말이 되죠. 아니면 혼합은 여기 나와 있지만 뭐가 되냐? 대출과 차입이라는 두 가지. 바로 위에 말하던 대출 플러스 차입을 갖다 두 가지를 갖다가 뭐가 됩니까? 반드시 같이 두 가지를 섞어서 할 때 대출과 차입이라는 두 가지를 갖다 우리가 같이 혼합한다. 이럴 때 우리가 봤을 때 혼합이라고 불러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나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느냐. 나의 입장에서 빌려준다. 그럼 초기에 돈이 어야 됩니까? 돈을 빌려주니까 초기에는 돈이 어야 되죠? 그렇죠? 나가게 되지. 왜냐하면 내가 남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면 돈은 나로부터 나가는 거죠. 반면에 나중에는 어야 되죠? 바로 여기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갖다 돌려받으니까 나중에는 뭐가 되죠? 현금 유입한다. 그래서 초기는 순현금의 유출이고 나중에는 어야 되죠? 순현금의 유입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되죠.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나중. 나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기, 요건 나중. 여기 나중이라는 말이 없는데 나중은 현금이 유입된다. 초기에는 순현금이 오히려 들어오죠. 여기는 왜? 유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중에는 이자와 원금을 갖다 돌려줘야 되니까 나중은 어야 되죠? 순현금이 유출된다. 여기에 중요한 얘기는 중간에 나중이라는 말을 우리가 반드시 이어주면 바로 어야 되죠? 훨씬 더 이해를 하기가 쉽다. 나중은 어야 되냐? 그렇죠. 처음에는 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돈이 나갔단 말이에요. 빌려줬으니까. 근데 나중에 어야 되죠? 돈이 들어온다. 이거는 초기에 돈을 갖다 꼬우니까 초기에는 돈이 들어오지만 나중은 뭐가 되죠? 이자와 원금을 줘야 된다면 유출이 될 거다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하고 이 두 가지가 만약에 우리가 플러스되어 있는 형태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죠? 바로 혼합이다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갖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나가야 되며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 가끔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런데 앞쪽에서 약간 다시 한번 보충해 줘야 될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한다면 이런 상호인과적이 될 때는 뭐가 되냐?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하던 뭐가 되냐? 엔드의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서는 바로 시너지 효과입니다. 시너지 효과.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얘기할 때 뭐라고 했죠? 여기에 조금 DV를 갖다 제가 지우고 약간 얘기하면 앞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얘기를 조금 더 드린다면 이런 얘기가 되죠. 도로 포장과 공장을 지었다. 그럼 도로 포장과 공장이 동시에 들어가니까 뭐가 됩니까? 시너지 효과다. 1 플러스 1이 뭐가 됩니까? 2보다 큰 효과를 갖다 줄 때 우리는 뭐라고 하죠? 시너지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장을 갖다 짓고 그 다음에 뭐가 되냐? 도로를 포장한다. 그럼 공장을 짓는지 도로 포장할 때는 하나하나 따로 하는 것보다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때 효과가 더 큰 걸 시너지 효과라고 불러준다. 그러니까 상호인과적에서는 혹시 시험에 나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부위가 뭐냐? 물으면 상호인과적이다.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럼 이 시너지 효과의 반대 개념이 뭐가 되죠? 우리가 봤을 때 이런 걸 갖다 잠식 효과라고 얘기한다. 잠식 효과는 뭐가 되죠? 바로 서로가 얘기하느냐 그러면 바로 죽이는 역할. 서로가 얘기하느냐 잠식 효과가 바로 두 번째 이야기로 본데 시너지 효과는 바로 상호인과적이라고 본다면 잠식 효과는 뭐가 되죠? 그렇죠. 이 반대 개념을 갖다 가진 걸 우리는 잠식 효과라고 불러준데 상호인과적은 시너지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 공장과 도로 포장이 서로가 얘기되죠. 따로따로 하나 하는 것보다는 분것 같이 할 때 더 효과가 크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잠식 효과는 서로가 까먹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는 것도 여기서 빠뜨렸는데 한 번 더 생각해 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로 설명을 드리며 다시 참고하고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갖다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어떠냐 할 때 나의 입장에서 빌려준다, 나의 입장에서 빌려온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던 게 현금 흐름이라고 얘기했던 거 반드시 여러분이 여기들면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알면서 뭐로 들어가느냐 하면 이제 여러분과 함께 다음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는데 바로 현금 흐름 측정을 우리가 생각해보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현금이 흐름이다 그럴 때 현금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GAAP. 이 GAAP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다. 그런데 요즘은 IFRS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옛날은 뭐가 됩니까? 한국이 인정된 회계 원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냐 그러면 IFRS가 되기 전까지는 거의 한국이 인정하는
한국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인정소에서 인정해주는 회계 원칙이라면 IFRS는 국제적인 회계 원칙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현금 흐름 측정이 옛날은 GAAP에서 현재는 IFRS가 되었지만 그래도 현금이 들어오느냐 나가느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해보자 하는 말이 되고 이런 걸 순현금의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이거죠. 순현금 흐름이라는 말은 어떤 거냐. 캐시 인프로에다가 캐시 아웃프로를 갖다 빼주게 되면 뭐가 되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투자 안의 현금 흐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되죠. 예를 들어 우리가 항상 뭐가 되느냐. 돈이 흘러가고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을 갖다 우리가 비교하는 걸 갖다 순현금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이런 얘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나중에 가끔씩 회계 공부를 하다 보면 현금 흐름표다 그런 말을 갖다 쓰기도 합니다. 현금 흐름표다 이런 말을 쓰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현금 흐름표라 그럴 때는 이건 이제 우리 회계에서도 자주 얘기하는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영업 쪽에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의외되죠. 재무 쪽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의외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투자 쪽에서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게 어떠냐 하는 이야기로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캐시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돈이 흘러 들어오는 인프로 현금이 흘러 들어오는 과정.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캐시 아웃프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돈이 빠져나가는 경우를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가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영업적이라 그러면 영업적은 만약에 인프로는 매출액 물건을 갖다 팔았다 그럴 때 매출액이 뭐가 되죠?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가 되냐 돈이 들어오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여기는 매출의 원가 물건을 갖다 살 때 든 원가라든가 판매비 관리비를 갖다 우리가 같이 주는 환관비를 어디에 속하느냐 돈이 빠져나가는 경우를 얘기한다 이거죠. 이쪽은 돈이 흘러 들어오는 거 이쪽은 돈이 빠져나가는 걸 갖다 얘기하면 영업으로 통하여 돈이 얼마 들어왔느냐 나올 거고 재무 같은 경우를 예를 갖다 우리가 들어라고 하면 사채를 발행한다. 회사가 돈을 갖다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채를 발행한다. 또는 주식을 발행한다. 사채와 주식을 발행한다든가 차입을 한다면 재무적인 입장에 돈이 들어오는 경우를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나 예를 들어 사채를 갖다 나중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사채를 갖다 해야 되느냐 그러면 삭감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환한다는 말을 쓰죠. 사채의 돈을 갚는다. 그럼 돈 빠져나가지. 그럼 또 뭐가 되느냐 주식을 갖다가 뭐가 되느냐 상환한다. 이럴 때는 뭐가 되느냐 그럼 돈이 나간다는 얘기가 되지. 여기는 돈이 들어오는 거 여기는 돈이 나가는 거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갖다 대비한 게 바로 현금 흐름표에서 우리가 많이 따지는 바로 현금 흐름표다 하는 말을 우리가 어디에서 회계 쪽에서 얘기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또 투자 같은 거는 부동산이 예를 들어 투자 부동산이 늘어나 예를 들어서 만약에 투자 부동산이 줄었다. 부동산이 줄었다는 말은 팔았다는 얘기지. 팔니까 물론 돈은 어떻게 되죠? 흘러 들어왔다 이거지. 그러나 예를 들어 부동산을 갖다 많이 자기가 해야 된다 그러면 고정자산이라든가 이런 부동산을 고정자산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늘어났다. 늘어났다는 말은 돈 주고 샀단 말이지. 돈 들어볼 땐 빠져나갔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캐시 인프로에다가 캐시 아웃프로를 쭉 계산해서 인프로 전부에다가 아웃프로를 갖다가 빼게 되면 뭐가 되죠? 순수하게 운영할, 순수하게 사용할 돈이 얼마다. 순전 자본이 나오는 거지. 이게 바로 나중에 혹시 회계를 공부하시는 분들에는 현금 흐름표라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들을 때 돈이 들어오는 구석과 돈이 나가는 구석을 따지듯이 보통 일반적으로 GAP나 IFRS에서 현금이 어디에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느냐. 이게 바로 회계학적 이야기란 말이에요. 회계학적으로. 회계학적으로 볼 땐 이런 게 있다. 근데 우리 재무관리는 어떠냐 그러면 이 회계와 달리 진짜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걸 기준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금 흐름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따졌단 말이에요. 회계 쪽에서는 이렇게 따졌다 이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현금 회계학에서는 이런 이야기에서 돈이 들어오고 나간 걸 우리가 논했다 그러는 게 GAAP나 요즘 같으면 IFRS 이하여 돈이 들어오고 나간 걸 따지는데 재무관리 쪽에서는 어디 기준이냐? 재무관리에서는 철저히 바로 캐시의 중심입니다. 캐시 중심. 진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기준 잡겠다. 현금만 가지고 우리가 논하겠다. 여기는 뭐냐 그러면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과정을 갖다가 이중적 분계를 갖다 가지다 보니까 이중적으로 항상 분계를 할 때는 차변과 대변이라는 거에 보완이 됐는데 여기는 뭐냐? 이게 이제 차이점이 뭐냐 말이야. 이게 바로 여기 단원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회계적으로 볼 때 돈이 들어오고 들어오는 거는 뭐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캐시 인프로 아웃프로를 따졌는데 재무관리 쪽에서 뭐 하느냐?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하나 대표적인 예가 첫 번째가 나오는 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현금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대표적인 게 감가상각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감가상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때 감가상각은 여러분 잘 알지만 감은 마이너스를 나타내죠. 가는 바로 물건의 가치를 나타내는 밸류라는 이야기가 되고 상각은 비용을 얘기하지. 우리가 보통 회계에서 상각 그러면 이건 비용이란 말이야. 그래서 원래의 가치에서 떨어지는 걸 갖다 비용으로 쳐주는 걸 감가상각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회계 쪽에서는 감가상각을 갖다 어디에 되느냐.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현금의 유출로 보지 않아요. 왜? 항상 회계 쪽에서는 감가상각에 따르는 예를 들어 기계를 샀다. 또 감가상각이 일어났다. 이럴 때는 뭐가 되느냐 그럼 회계에서는 방어가 있어. 근데 재무관리 쪽에서는 어디에 되느냐 그럼 감가상각은 회계 쪽처럼 방어가 안 되기 때문에 돈이 나가고 돈 가고 관계없어. 그러니까 재무관리 쪽에서는 감가상각을 어떻게 되죠? 감가상각을 우리가 현금의 유출로 보지 않는다 이거. 회계학에서는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감가상각을 갖다 우리가 분명히 잡아줬는데 이 재무관리 쪽에서는 감가상각이라는 얘기를 갖다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은 어떠냐 그러면 인정하지 않는다. 왜? 기계를 살 때 감가상각을 갖다 따져줬다 이거. 무슨 말이냐? 기계를 살 때 돈이 나갔다 이거죠. 그럼 돈이 나갔는데 또 감가상각할 때 또 돈이 나간 것처럼 보면 이중이다 이거지. 근데 여기는 어디에 되느냐? 기계를 샀다. 그럼 여러분들 잘 알지만 기계장치 자산의 증가란 말이야. 이게 뭐가 되느냐? 현금 돈이 나가서 이 자산의 감소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없다면 현금이 나갔으니까 살 때 돈이 다 나갔으니까 감가상각 인정하지 않는다 이럴 텐데 어떠냐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감가상각 옛말에 가서 기계장치를 사온 데서 얘들은 그럼 빼면서 감가상각을 갖다 대응시켜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회계학에서는 감가상각을 인정한다. 감가상각이 왜? 돈이 나가더라도 반대로 현금이 기계장치가 들어왔다 이거지. 그래 감가상각할 때 굳이 이거는 기계장치가 빠지니까 현금에 의해 되느냐 그럼 유출로 보자 이거예요. 현금의 유출과 연관이 된다 이거죠. 간접적이지만. 근데 이건 왜 되느냐? 기계장치 살 때, 기계를 살 때 이미 돈이 나갔다 이거. 현금이 나갔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갖다 또 할 때 만약에 감가상각을 갖다 현금의 유출로 보면 현금 유출이 몇 번 일어납니까? 2번 일어난다 이거지. 2번 일어난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기계에 대한 어떤 거는 현금 살 때 나갔다. 또 감가상각할 때 또 나가지 않느냐. 그 재무관리는 이중이다 이거지. 재무관리 쪽에서는 인정 안 해. 회계에서는 감가상각을 현금에 돈 나가는 거에 부분으로 인정한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무관리와 회계학에서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부위를 갖다 우리는 굉장히 생각해야 되는데 첫째 감가상각. 감가상각은 어떻죠? 그렇죠.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에 쭉 보면서 본다면은 감가상각비는 현금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유출로 인정하지 않겠다. 어디에서는? 재무관리 쪽에서. 재무관리 쪽에서는 인정하지 않겠다. 감가상각에 대한 부위를 우리가 냉정히 얘기한다면 감가상각은 왜? 회계 부분에서는 인정이 된다 이거죠. 회계 부분은 인정을 해준다. 왜? 사왔을 때 자산의 증가가 되고 돈이 나가서 감가상각을 유출로 보자 이거지. 근데 재무관리 쪽은 이미 뭐를 할 때 이미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물건을 기계를 살 때 돈을 줬는데 또 감가상각을 왜 하느냐? 재무관리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왜? 이중처리다. 이중처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감가상각을 우리는 뭘 하느냐? 비현금 지출로 본다. 비현금 지출로 본다. 그래서 여기서는 회계에서는 인정하지만 재무관리 쪽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왜? 이중처리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현금 흐름을 갖다가 여기서는 감가상각에서는 회계에서는 인정이 되고 있는데 재무 쪽에서는 기계를 살 때 돈 줬는데 또 감가상각은 이중처리 아니냐? 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본 거예요. 그다음 또 금융비용이다. 그럴 때 이자 비용이라든가 배당금을 갖다 우리가 줘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뭐가 되느냐 그러면 회계 쪽에서는 인정을 해요. 우리가. 인정이 돼. 인정을 해. 왜? 돈이 나가니까. 근데 여기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건 재무관리 쪽에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기업의 가치는
CT를 갖다가 1 플러스 R에 뭐가 되느냐? T로 나눈다. 시그마 T는 1부터 N까지. 이걸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울 때 뭐가 됩니까? 요 R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자율이란 말이에요. 그럼 항상 우리가 기업의 가치를 논할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1 플러스 R로 어디 되느냐? 그럼 CT를 나눠줬기 때문에 이것도 이중 처리가 된다 이거지. 이중 처리가 되니까 뭐가 되느냐? 우리는 바로 금융비용은 돈이 나갈 때 회계에서는 인정하지만 재무 쪽에서는 이미 여기서 어디 되느냐? 처리가 됐다 이거예요. 기업의 가치를 논할 때마다 우리는 1 플러스 R을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이중 처리다. 처리하지 않겠다. 재무에서는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회계 부분에 인정을 하고 재무 쪽에 인정하지 않는 걸 말하라. 이럴 때는 감가상각.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금융비용. 금융비용은 바로 여기서 항상 기업의 가치를 논할 때 V는 T는 1부터 N까지 그래서 1 플러스 R의 T로 CT를 나눌 때 여기 R 반영됐다 이거예요. R 반영됐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냐면 바로 이중적 처리가 되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라고 봐라. 핵심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회계에서는 감가상각이나 금융비용을 인정하지만 재무관리 쪽에서는 이중되기 때문에 이중처리, 왜 기계를 살 때 또 기업 가치를 논할 때 했는데 또 한다는 건 이중처리가 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노라. 그것만 정확히 이해를 하자 이거죠. 그래서 감가상각이나 금융비용을 회계 쪽에서는 엄연히 우리는 인정하고 있고 처리를 해주는데 이건 왜? 회계는 항상 뭐가 됩니까? 차변과 대변이라는 기계를 썼다. 여기는 현금이 나갔다. 이건 뭐냐 그러면 이중처리가 되니까 현금이 나가도 기계라는 걸로 받쳐주기 때문에 나중에 감가상각비라고 쓰란 말이야. 비용으로 쳐라 이거지. 그럼 어디에서 빠느냐? 기계 뭐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 무게 이렇게 방문을 펴줄 이야기가 있다 이거지. 그런데 여기는 재무관리 쪽에서는 이런 회계학적으로 예를 들어 현금이 나가더라도 이렇게 기계 자산의 감소와 자산의 증가인 반대가 있었다. 그리고 나중 기계 감가상각 무게 이렇게 쳐주면 되니까 여기는 감가상각을 엄연히 따져준다 이거예요. 왜? 두 개 붕괴가 존재되니까. 근데 여기는 어떻죠? 기계를 샀다 돈 나갔단 말이야. 붕괴가 없어.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재무관리 쪽에서는 감가상각이나 금융비용 여기도 1 플러스 R로 나누니까 이중화되는 건 막아주자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감가상각과 금융비용은 회계에서는 인정되지만 재무 쪽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왜? 기계 살 때 돈 나갔고 이자를 갖다 줄 때마다 뭐가 되느냐 그럼 반영이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이겁니다. 회계에서는 인정하지만 재무관리 쪽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부위가 뭐가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정분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이렇게 우리가 결말을 맺는데 이 두 가지는 회계에서는 인정하지만 재무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감가상각이나 금융비용의 경우는 현금 흐름을 바라보는 각도가 회계에는 어디까지나 인정해요. 감가상각이 있고 이자를 줄 때 금융비용 그리고 현금 흐름에서 돈이 나간다고 보는데 재무관리 쪽은 이중화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 대차평균의 원리 그러니까 회계 쪽에는 반드시 차변이 있으면 대변이니까 현금이 나가니까 반대로 들어오니까 감가상각을 따져줘도 기계 쪽에서 빼주면 된다. 근데 여기는 재무 쪽은 그런 어떤 회계적 장치가 없다 이거죠. 단순히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기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재무 쪽에서는 감가상각과 금융비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핵심이 이겁니다. 재무 쪽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회계 쪽에서는 인정하는 게 뭐냐? 감가상각과 금융비용이다. 왜 우리가 재무관리 쪽에서는 인정하지 않느냐? 이중처리. 현금이 나가는데 또 왜 하느냐? 어떤 장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를 해서 금융비용과 감가상각은 회계에서는 인정하지만 재무 쪽은 인정하지 않노라. 이것만 명백히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명백히 해주고 이유는 회계 쪽에는 바로 현금이 나가더라도 그 반대급부의 어떤 기계라는 장치가 들어왔다. 그래 나중 기계에서 떼주면 되니까 되지만 이 재무 쪽에서는 이런 장치가 없단 말이야. 없으니까 뭐가 되냐? 돈 나갈 때 기계 살 때 이미 돈이 나갔는데 또 왜 감가상각을 따지느냐? 기업의 이익을 갖다 따지는 기업의 가치를 따질 때 이미 이자가 들어갔는데 또 왜 이자 금융비용을 논하느냐? 이중 아니냐? 그래서 결론은 이 두 가지는 회계에서는 인정되지만 재무에서는 인정되지 않노라 하는 이야기만 여러분이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정분의 효과.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하나하나 낱개를 갖다 따로따로 따지지 말고 여기는 뭐가 되느냐?
정분에 속하는 예를 들어서 부수나 잠식이나 기회비용이나 매몰 이 네 가지는 투자의 가부를 갖다가 결과를 따로따로 따지지 말자. 요 세 번째 이야기는 누굽니다. 바로 정분의 효과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따로따로 따지지 말자. 핵심은 쉽게 얘기하면 요 말입니다. 따로따로 따지지 말자.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차이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생각하자. 차이만 반영하자. 핵심은 요겁니다. 차이만 반영하자. 따로따로 하나하나 다 따지면 머리가 너무 복잡하니까 차이만 반영해주자. 요게 바로 요게 중요한 이야기죠. 왜? 복잡하기 때문에. 그럼 현금 흐름의 변화 부분만 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결국은 요겁니다. 부수 효과다. 부수 효과는 바로 시너지 효과라고도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얘기가 되죠. 만약에 부수 효과의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봐라. 그럼 이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신제품 커피와 그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커피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프리마. 그러면 이거는 커피를 100만원어치 팔았다. 프리마가 어디 되느냐? 70만원 나갔다. 그럼 전체 효과는 얼마죠? 부수 효과로서 170만원이다. 그래서 새로운 커피를 갖다가 만약에 우리가 시판한다. 그럼 커피만 파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프리마가 따른다 이거죠. 그럼 이건 어디 되냐? 커피가 100만원인데 프리마가 70만원이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서로가 엔드의 개념이니까 바로 플러스해주는 효과. 근데 많아요. 부수적 효과의 반대가 되는 잠식 효과는 어디 되죠? 부수 효과의 반대야. 반대 요건 뭐가 되냐? 신제품의 커피와 구제품의 뭐가 되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커피의 요 차이. 서로가 잠식이다 이거죠. 예를 들어 신제품 출시가 되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신제품 A. 그 다음에 부제품 뭐가 되느냐? B. 예를 들어 이렇게 된다면 커피를 갖다 우리가 쓰는데 신제품과 부제품을 갖다 우리가 전체를 따로따로 이렇게 따지지 말고 우리가 전체를 보면 자 여기서 이제죠 신제품에 뭐가 되냐? 커피가 100만원 나갔다 이거예요. 구제품에 뭐가 되냐 그러면 만약에 커피가 어디 되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얼마만큼 줄었느냐 감소가 예를 들어 30만원이다. 그럼 여기도 신제품 70만원과 부제품 30만원 준 거를 갖다가 반영하면 실제로 보면 70만원이 실제 증가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는 어떠냐 그러면 서로가 바로 A와 B를 갖다 차각하는 거. 이거는 A와 B를 갖다 더한 거다 이거지. 커피와 프리마는 더한 거다 이거죠. 근데 신제품과 구제품은 서로가 어디 되죠? 신제품의 경우는 플러스가 될 거고 구제품의 경우는 감소가 되니까 이 두 가지 효과를 말하라 그러면 이건 뭐가 되죠? 바로 빼줘야 되는 효과. 이럴 때는 우리는 부수적 또는 아니면 잠식의 효과라고 말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는 게 바로 부수는 플러스. 신제품과 예를 들어 신제품에 쓰이는 커피와 프리마를 따로따로 쓴다 그럴 때 이 두 가지를 더해주면 전체 효과라. 그럼 잠식 효과는 어떻죠? 신제품과 구제품이 있다 그러면 신제품 늘어나지만 구제품 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실제로 보면 따로따로 우리가 논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따져본다면 70만원이 뭐가 되냐 그러면 바로 결과다. 그래서 우리는 부수는 더해주는 효과, 잠식은 빼주는 효과를 갖다 얘기한다. 그런 걸 알아둬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기회비용이다. 그런데 포기에 따른 비용을 갖다 우리는 기회비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기했을 때 일어나는 비용을 우리는 기회비용이다. 그런데 재무관리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인정해준다 이거죠. 근데 회계에서는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바로 여러분이 중요한 이야기는 기회비용의 경우는 이런 얘기가 되죠. 만약 예를 들어서 기회비용을 좀 더 쉽게 얘기하라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A란 남자가 있다. 그럼 A 남자는 B란 여자와 C란 여자가 있다. 이럴 때 B와 결혼할 수도 있고 C와 결혼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럴 때 A란 남자가 만약에 B란 여자와 결혼했을 때와 C란 여자가 결혼했을 때 각각 예를 들어 B와 결혼했다 그러면 C와 결혼해서 누려야 할 행복을 포기해야지. 포기하는 쪽의 비용.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 하죠? 바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B와 결혼을 한다 그럴 때 C와 결혼해서 누려야 할 행복을 포기하는 거. 포기하는 비용. 포기하는 쪽의 비용을 갖다 우리는 쉽게 얘기하여 뭐라 하죠? 기회비용이라고 불러준다. 근데 이게는
재무관리 쪽에서는 인정을 해요. A가 뭐 B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서로가 인정해 준다 이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누리는 행복을 유틸리티를 200이라 그러고 C와 결혼해서 만약에 누리는 뭐냐? 유틸리티가 70이다. 그럼 여기는 우리가 봤을 때 궁극은 이 사람이 B를 택함으로 해서 C에게 누려야 할 행복을 갖다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포기하기 때문에 실제 이익은 얼마냐? 130이다. 이래 봐야 된다 이거죠. 이와 같이 포기하는 쪽의 비용, 포기하는 비용을 갖다 우리는 기회비용인데 재무관리 쪽은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만약 경영학을 공부했다. 경영학을 공부하는 경영학사가 되었을 때하고 예를 들어 내가 경제학을 공부했다. 경제학을 공부했다. 이럴 때 경우는 어떠냐? 그럼 서로 두 가지는 한쪽을 포기해야 되는 쪽의 비용. 그럼 경영을 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비용이 뭐냐? 그럼 경제라.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포기하는 쪽의 비용을 갖다 얘기하는데 이거는 회계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회계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는 바로 재무관리 쪽에서는 기회비용도 인정을 해준다 하는 게 재산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매몰 비용. 이건 바로 이건 선커스트, 선큰 태양이 지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비용이다. 이런데 이건 뭐냐? 구제할 수 없는 비용. 내가 고스톱 치다 돈 잃어버렸어. 그럼 야비하지만 돈 빼앗을 수는 없잖아요. 고스톱 치다 이런 돈 어디에 속하죠? 되돌릴 수 없는 비용을 갖다 우리는 매몰 비용이라고 합니다. 회수할 수 없는, 되돌릴 수 없는 비용을 갖다 우리는 매몰 비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바로 이건 어떠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의사결정에 뭐가 되죠? 그렇죠.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비용, 시장을 갖다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조사비, 여기서 어디에 되죠? 그럼 바로 매몰 비용을 갖다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에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전혀 반영할 수 없는 비용, 반영할 수 없는 비용. 그러나 기회비용은 어떠냐 그러면 반영이 재무관리에서 인정한데 이건 어떠냐 그러면 반영이 돼야 된다 이거죠. 왜? 회계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이거는 한다 이거죠. 순매몰 비용은 아예 의해들냐 되돌릴 수 없는 비용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꼭 알아둬야 될 건 여기서는 이 부분을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꼼꼼하지 않으면 잘못하다 보면 대충 넘어가다 보면 시험에 휘말릴 수가 있죠. CPA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도.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각 시험에 바로 이런 감가상각 금융의 비용은 회계에서는 인정하나 재무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왜? 이미 돈이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정분의 효과. 이거는 부수다 그러면 시너지 효과로서 두 가지를 더하면 돼. 잠시효과는 하나는 늘어나는데 하나는 주니까 비중 때. 그럼 기회비용은 뭐가 되죠? 재무관리에서는 인정한다. 바로 예를 들어 내가 사무실을 갖다 내가 사용하느냐? 사무실 빌딩을 내가 그대로 사용하는 거하고 임대하는 경우. 그러면 내가 그대로 사용할 때는 임대했을 때 받아야 할 포기 비용을 우리는 따져주지 않을 수 없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비용은 우리가 재무 쪽에서는 반드시 인정하고 매몰비용은 회수할 수 없는 비용.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비용을 갖다 우리는 매몰비용이라고 불러준다 이거죠. 그럼 예를 들어 이거는 매몰비용 같은 거는 개발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시장 조사비라든가 그럼 만약에 나중에 돈이 들어갔는데 그거는 되돌릴 수 없는 비용이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매몰비용은 의사결정을 갖다 왜 되냐 그러면 할 때 아마 들어간 비용이니까 이걸 갖다 반영할 수가 없는 비용이다라고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반영되지 않죠. 그러나 기회비용은 어떤 일을 할 때 이거 하면 비용이 얼마 들겠네 하고 재무관리 쪽에서는 포기하는 쪽의 비용도 우리는 따지셔야 되죠. 사무실을 내가 쓰느냐? 그럼 내가 임대주 쓸 때 비용을 포기해야 되네? 이걸 따져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거를 부수나 잠식이나 기회나 매몰의 경우는 바로 따로따로 하나하나를 갖다 우리가 논하면서 부수의 경우는 두 가지를 더해줘라. 잠식의 경우는 빼줘라. 그 다음 기회비용의 경우는 재무관리 쪽에서 내가 사무실 쓸 때 빌려줬을 때 인정해주면 가자 이거지. 회계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매몰 비용은 아예 돌이킬 수 없는 비용이니까 포기하자. 이런 얘기가 뭐가 되느냐 그럼 이게 중요한 정분의 효과만 가지고 우리가 논하자 그런 이야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아두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좀 꼼꼼히 여러분들 이해를 해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자, 다음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순운전 자본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순운전 자본. 우리 책을 보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선생님이 지금 속도도 있고 또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우리가 자세히 PPT는 안 쓰더라도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또 어떤 내용 정리를 꼼꼼하게 하고 선생님 강의를 참고해서 잘 따라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정리가 잘 되고 학원에 다니면 보통 안 되는 게 너무 학원을 믿어버리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동영상이니까 선생님 하는 이야기를 기준하면 책을 반드시 가지고 자기 스스로 서브 노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걸 굉장히 강조드립니다. 그래야 나중에 합격합니다. 기적을 이룹니다. 학원 다녀봐야 5%밖에 안 돼.
100명 다니면 5명 합격하고 나머지 95명은 그냥 숫자 채워주는 데 끝난다 이거죠.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나누려 주는 게 그게 가장 좋은 거지. 학원에 가는 1시간, 돌아가는데 1시간, 중간에 점심시간 다 빼고 나면 공부할 시간이 없다 이거죠. 혼자 하면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하튼 여러분들은 이제는 기적을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넓혀준다는데 역점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 꼭 아시고, 뭐 중간에 잔소리 같지만 꼭 한 번쯤은 생각하며 스스로 공부하는 이런 자세. 그리고 이제 선생님 강의하는 내용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느냐, 항상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서브노트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것들도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바로 얘기가 수문전 자본에 대하여 정각을 고려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뭐가 되냐, 굉장히 중요한 게 항상 여기는 상품을 연계하라. 그냥 생각하면 안 날 때가 있어요. 상품을 연계하라. 상품을 우리는 무슨 자산이라고 합니까? 회계 재무에서는 재고 자산이라고 한다. 팔 수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에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수문전 자본에 대하여 어떤 경우냐, 매출 채권이 있고 재고 자산 등이 있고 이게 증가된다. 이 경우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상품으로 볼 때 만약에 매출 채권이 늘어났고 재고 자산이 늘어난다는 말은 뭐가 되죠? 상품을 샀다 이거지. 상품을 바잉했다 이거지. 상품을 바잉하면 어떻죠? 상품이 매출 채권이 팔아가지고 늘어날 거고, 상품 많아야 남에게 외상을 많이 뿌릴 거 아닙니까? 매출 채권이라는 말은 바로 상품을 팔고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재고 자산도 많이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되죠? 재고도 많이 남을 거라. 이 말의 뜻은 상품을 비교할 땐 바잉했다. 그럼 상품을 바잉하기 위해서는 돈을 넣어야 돼요. 돈. 현금은 나가야지. 현금은 나가야지. 왜? 상품의 대가를 줬으니까. 여기는 항상 상품을 연계시켜 준다 그러는 이 연계성, 이 연계를 갖다 딱 생각하면 요건 딱 해결이에요. 근데 그걸로 매출 채권이나 상품 재고가 감소됐다. 감소됐다는 말은 뭐가 되죠? 매출 채권이 감소됐다는 말은 돈이 어디에 되죠? 현금으로 볼 때는 현금이 들어왔다는 얘기지. 왜? 돈을 회수했으니까. 그리고 재고 자산이 감소됐다는 말은 상품을 갖다 뭐 했다는 말이가 되겠어요? 팔았다는 얘기가 되지. 셀링이지. 셀링이면 거꾸로 현금은 어디에 되죠? 현금은 우리가 봤을 때 어디에 됩니까? 파니까 돈이 들어와야 되지. 이거를 그냥 매출 채권, 재고 자산 이렇게만 우리가 따지면 안 되고, 상품을 많이 사왔구나. 사왔네. 사오니까 매출도 많이 하고 또 어디에 됩니까? 재고도 많이 늘어난다. 상품과 연관시키면 아, 상품을 많이 사왔네. 많이 사온다면 돈은 어디에 되죠? 나갔을 거다. 그럼 현금의 유출이 아니냐. 이렇게 연관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매출 채권이 감소했단 말은 내가 외상으로 뿌렸는데 돈을 회수했다는 얘기지. 그리고 또 재고 자산이 줄었단 말은 팔았다는 얘기가 되지. 그럼 팔았다는 현금적으로 볼 때는 어떠니? 늘어난다는 거지. 그리고 현금의 유입이다. 이걸 그냥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상품을 연관지으며 상품을 샀네? 샀단 말이야. 사고 돈은 어디 되죠? 나갔다는 얘기지. 상품을 여기는 팔았네? 많이 팔았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재고자산은 이건 뭐 매출 채권이 감소된다는 말은 바로 어디에 되느냐? 그렇죠. 돈을 갖다가 어디에 되느냐? 되돌려 받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팔고 현찰을 돌려받았으니까 현금은 들어왔다. 이런 현명함을 아느냐? 그냥 쓱 지나가면 재무관리가 이 뒤부터 이제 자꾸 어려워져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대한 게 맥이 끊기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자, 그럼 현금 흐름 측정에서 감가상각이나 금융이나 이 두 가지는 회계에서는 인정하는데 재무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네, 재무관리 쪽에서는 이미 돈이 나간 걸 갖다가 나갈 때 처리하기 때문에, 회계는 이중적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방어를 펴줄 수 있기 때문에 감가든 이중 비용이든 다 해야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인정해 줄 수 있노라 하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미있는 이야기는 부수효과하고 잠식효과하고 기회비용하고 매월효과에서는 부수는 두 가지를 더해줘라 이런 얘기가 되죠. 예를 들어 만약에 커피를 갖다 우리가 얘기할 때 커피와 프리마가 두 가지가 다 필요가 됩니다. 그럼 신제품 커피가 100만원 들었고 거기에 따른 프리마가 30이었다면 돈을 더해줘야 되지, 효과를. 근데 그걸로 잠식효과는 반대로 신제품 만약에 A가 있는데 구제품 B가 있다 이러죠. 신제품 100만원인데 구제품 30만원 줄었다. 이때는 B 줘야 돼. 빼줘야 돼. 요건 더해줘야 되고 요건 빼줘라 이거죠.
그 다음에 기회비용은 재무관리에서 인정하는데 회계는 인정 안 하더라도 재무관리 쪽은 인정한다 이건데 요거는 다 인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더해줘라, 여기는 빼줘라, 여기는 인정해줘라. 인정은 어떤 거?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됩니까? 내가 사무실을 갖다 임대하면 돈 받을 텐데 빌려줘. 내가 사용한다. 그럼 빌려줄 때를 생각해야지. 임대하면 이거 받는데 이걸 우리가 항상 투자할 때는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는 어떠냐 그러면 재무관리 쪽에서는 바로 이런 기회비용을 인정한다 이거죠. 근데 봐라요. 매몰 비용은 이미 들어간 비용은 의사결정할 때 돌릴 수가 없는 비용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뭐 개발비라든가 시험연구비가 이미 들어갔다. 그러면 이미 고스톱 칠 때 돈 잃은 것과 똑같은 거지. 내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 내릴 때는 이제 정분의 효과는 뭐가 되냐 하나하나 낱개를 갖다 우리가 따지는데 부수는 더해줘라. 잠실은 서로가 큰 것에서 빼줘라. 기회비용은 재무관리 인정하니까 인정을 해줘라. 매몰비용은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다 보니까 인정할 수가 없이 이미 들어간 대로 그대로 인정하고 의사결정에 어떤 의미를 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됐죠. 그다음에 순전 자본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아까도 말했지만 상품의 관련을 가져라. 그래서 상품이 만약에 샀느냐 팔았느냐의 경우를 생각하라 이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매출채권이나 재고자산이 늘어났다 그런 말은 상품을 갖다 해야 됐다 이거죠. 사왔다는 얘기가 되지. 그래 사왔으니까 많이 팔고 또 재고가 늘어나니까 이거는 사왔다면 돈을 넣어야 되죠. 바로 나갔다는 얘기지. 반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갖다가 돌려받고 재고자산도 줄었다는 말은 이건 팔았다는 얘기고 돈을 돌려받았다는 얘기지. 매출 채권이 줄었다는 말은 돈은 들어왔고 상품을 갖다 샀다는 말도 돈도 해야 되죠. 돈은 우리가 봤을 때 해야 되는데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상품을 팔았으니까 늘어났다 이거지. 그래서 매출 채권 받았다 현금 들어와. 상품 많이 팔았다 현금 들어와. 현금 도움을 나타내는 게 현금의 유입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알면 되죠.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렇게 왜 현금 흐름을 갖다 저렇게 많이 따지느냐라는 거는 확실성하에 투자를 갖다 나타내는 자본 예산에서 5가지 기법을 배울 때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굉장히 재무관리 쪽에서 입장에서 우리가 따져야 된다 이거죠. 그로 확실성하에 투자할 때 기법 5가지가 있는데 이걸 따질 때 우리가 항상 이런 현금 흐름을 우리는 생각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럼 이제 요거 확실성하에 투자의 기법 5가지를 배우고 나면 다음에는 위험하게 투자 확률이 구분되며 나오는데 주식과 채권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가 이제 쭉 되고 그다음 뒤쪽에 가면 선물이나 그 다음에 옵션이나 그 다음 뭐가 되죠? 스왑이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가 뭐가 되죠? 선물, 스왑, 옵션 이런 이야기가 뭐가 되냐? 옵션, 선물, 스왑 이게 뭐죠? 상중하의 투자를 나타내는 바로 재무관리 마지막 영역이 될 거다라는 걸 예고하며 바로 이런 현금 흐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내용, 감가상각, 금융비용은 회계는 인정하되 재무는 안 하니 그 다음에 정분의 효과는 그냥 더하고 빼고 이런 것만 가지고 따지자. 전체를 보지 말고 부수 잠시, 부수는 대줘, 잠시건 빼줘, 기회비용은 인정해줘, 매몰비용은 인정하지 않지만 그대로 발생한 걸 인정해주자. 그 다음 여기는 순원전 자본은 매출채권이라는 얘기, 그리고 여기 이제 상품이 들어오니 나가니 요걸 따져가 샀느냐 팔았느냐 돈을 돌려받았느냐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따지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런 걸 기반으로 해야 이런 과정의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거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이제 본격적인 확실성하에 투자부터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